바람 몹시 부는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이런 말씀을 하였습니다. 옷집에 장군네가 살 때는 장군 아버지가 술이 골 망태가 되어도 우리 마당을 지날 때마다 기침 소리를 내어 행위를 든든하더니 그이가 떠난 후에는 그 소리나마 들을 수가 없구나. 이제는 개라도 한 마리 길들여야지. 문간이 너무 생해서 어디 적적해 견디겠니. 자는 줄 알았던 누이 동생이 이 말을 기다리고 있던 것처럼 참 어머니 저 온말 할멈네 개가 오늘 새끼를 낳았대요. 5마리가 낳았다는걸요. 실상 이 집의 대주는 나였으나 늘 집을 나가 있으니까 겨울이나 되어요. 눈이 강산처럼 쌓이고 지친 대문짝이 바람에 찌걱거리는 밤에는 어머님 한 분 어린 누이 동생만 데리고 얼마나 헛헛하실 것을 생각하니 어머님 말씀과 같이 튼튼한 개 한 마리라도 문간에 두는 것이 집에서도 얼마간 든든하실 것 같고 나가 있는 나도 속 모르는 사람 둬두는 것보다 그것이 더 미더워질 것 같이 생각되었습니다. 그럼 어머니 저 떨어지거든 한 마리 얻어오지요. 물론 어머니나 누이 동생이나 네 마리 일치찬성이었습니다. 그후 7일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나는 누이 동생과 함께 민말 할머니 댁으로 미리 약속해 있던 강아지 한 마리를 가지러 갔습니다. 홀쭉해진 뱃가죽을 축 늘어뜨리고 뒷다리 둘은 쫙 벌리고 앙그러지게 앉아서 젖 빠는 새끼들을 번갈아 내려다보는 그의 어미게 알른거리는 눈알은 비록 짐승을 망정 개에게도 손만 있으면 이 새끼 저 새끼 쓰다듬어줄 듯이 남의 어머니로서야 따뜻한 애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보였습니다. 대낮에 남의 새끼를 빼앗아간 우리는 공기에 밥을 주어 어미를 부르게 하고 그 틈을 타서 철없는 새끼들만 서로 밀치고 밟고 희롱하는 틈에서 첫째 제격을 보고 둘째 빛깔을 보고 암수는 상관없이 그 중에서 제일 똑똑한 놈으로 한 마리를 골라서 좋다구나 하고 안고 나왔습니다. 오빠 눈을 감겨야 한다고 길을 보면 도로 온다는데 뭘 이까짓 징검다리나 건너겠니? 새로 취임하는 우리 집 어린 수문장은 울지도 않고 안겨봤습니다. 그리고 좌우를 두리번거리며 살펴보더니 이만한 집은 넉넉히 수비할 수 있다는 듯이 꼬리를 흔들며 좋아했습니다. 어머님은 그의 밥그릇을 따로 정하시고 나는 대문간의 아늑한 곳으로 그 잠자리를 차려놓고 누이 동생은 붉은 비단 조각으로 그의 목걸이를 만들어 걸어주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집에선 새 식구를 하나 맞이하기에 부족함이 없이 만반 준비가 된 것이었습니다. 저녁 때였습니다. 어머님도 늘 나중 먹던 누이 동생이 나보다 먼저 숟가락을 놓고 나갔습니다. 어머니 강아지가 밥을 안 먹었어요. 가만 둬라. 첫날은 잘 먹지 않는단다. 저 생각이 난 게지. 나도 얼른 나가보았습니다. 고소한 냄새가 나면 먹을까 해서 깨부스러기에 섞어줘도 웬일인지 그는 먹지 않았습니다. 이웃 아이들도 쭉 돌아서 이 광경을 보다가 하룻밤 자야 먹어요. 배가 고파야. 우리는 경험자들의 말을 듣고 그럼 따뜻하게나 재우리라 하고 정해놓은 자리로 안고 가서 부드러운 담요 쪽으로 한 끝은 깔아주고 한 끝은 덮어주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문간에서 자고 있으며 사람이나 짐승이나 주인을 해치러 오는다면 밤낮이 가림없이 그를 방어할 것이 그의 고마운 직무인 것을 생각할 때 나는 그의 등을 똑똑 두드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밤이 그리 깊지도 않아서 그는 괴로운 소리를 끙끙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저게 애미 붐이 생각나는 게로군. 사람도 난 해가 제일 춥다는데 나는 추워서 정말 그러나 봅니다. 하고 불을 켜들고 나가 보았습니다. 그는 내가 깔아준 자리에서 기어나와 발을 떨고 앉아서 엄마 부르듯 끙끙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나는 얼른 좋은 국리 하나를 생각해냈습니다. 마궁리를 말짱히 쓸어내고 따뜻한 편으로 그 자리로 옮겨다 뉘었습니다. 떨리던 몸에 따뜻한 기운에 취한 탓인지 아무 소리도 없이 잠잠히 누워 있었습니다. 나는 한참이나 들여다보다가 그가 눈이 감기는 것을 보고 겨우 안심이 되어서 들었습니다. 아궁이에서 자면 버릇이 될걸. 하지는 어머님도 울지나 말았으면 하셨습니다. 우리는 모처럼 온 손님에게 후이껏 대접이나 한 듯이 마음 편히 잠이 들었습니다. 이튿날 아침이었습니다. 어머님이 먼저 나가 보시더니 얘 강아지가 없어졌다. 밤에 들어가면 있는데 그래. 정말 강아지는 있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길은 안따 하더라도 징검다리를 건너갈 수는 없었을
터인데. 그러나 유심결에 누이 동생을 윗말로 보내고도 혹시 아궁이가 점점 쉬어가니까 방골의 속으로 기어들어가지 않았나 하고 불러보고 장대를 쑤셔봐도 강아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누이 동생의 보고 제 어머니는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불안스러운 일이나 어쩔 수 없이 아궁이에다 불을 때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린이 수문장에 취임하자마자 행방불명이 된 우리 집에는 그리 큰 변은 아니었으나 내 마음은 종일 불안스러웠습니다. 밤중에 아궁이가 점점 식어들어가니까 방울의 속으로 들어갔다 굴문 창자에 기운은 없고 소리도 못 들고 타 죽지 않았나. 혹은 어미에게 가려고 개구멍으로 기어나와서 징검다리를 건너뛰려다가 물에 떨어져 죽진 않았을까. 이런 깜찍스러운 생각도 그의 신상에 비춰보았습니다. 과연 이 불길한 추상은 들어맞고 말았습니다. 저녁 때 누이 동생이 이런 소식을 가졌습니다. 오빠, 강아지가 물에 빠져 죽었더래. 저 동네 아이들이 고기 잡으러 나갔다가 저 아이를 철로 다리 밑에서 봤다는데 나는 그 죽음의 나라로 떨어진 징검다리로 쫓아나왔습니다. 그가 웬만큼 다리 힘이 있었건데 요만 돌다리가 뛰어 건널 수도 있었을 것이고 혹시 발이 모자라 떨어진다 하더라도 요만물은 헤어 건널 수도 있었지만 그가 우리 집에서 이 겨울까지 나온 것이 아무 힘이 없는 아무 위험도 모르는 그의 난생 첫걸음이었을 것입니다. 어느 돌과 어느 돌 사이에서 떨어졌는지는 모르나 첫째 돌과 둘째 돌 사이를 건너뛴 것이 그의 난생 첫 모험이었을 것입니다. 그 어린 목숨에 가련한 죽음은 그날 밤새도록 내 꿈자리를 한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며칠을 못 되어 나는 윗말에 갔다가 그의 어미에게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식 하나를 그처럼 비참한 운명으로 끌어낸 나임을 알아낸 듯이 불덩어리 같은 누나를 알릉거리며 앙상한 이빨을 벌리고 한 걸음 나섰다 한 걸음 물러섰다 하면서 원수를 갚으려는 듯 한 기세를 도두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그 댁 할머님이 나오시다가 네가 양복을 입고서 그렇게 짖는구나 이게 하시고 걔를 쫓아주셨습니다. 딸은 내가 양복을 입고 가긴 했습니다. 학교 문 앞에서였다. 자갈을 싣는 두 마차가 그 경사진 길을 올라가다 앞에 말이 쿵 하고 나동그라진 것은 마부야 의뢰하는 순서로 땀배인 등허리에서 그 말가죽에 알른알른 다른 물풀의 채찍을 뽑아내는 수밖에 없었다. 이놈의 말도 그만 죽고 싶은가. 암만 죄기어도 넘어진 동물은 입에 거품만 물 뿐 녀석이는커녕 가루로 박힌 눈알이 주인을 바로 쳐다보지도 못한다. 나중에는 멍해를 부려놓고도 족치어보나 매가 떨어질 때마다 내굽만 움죽움죽하여 보일 뿐 그 이상 매도 타지 않는다. 마부는 화가 밀집 번거지에까지 올려 뻗친 듯 그것을 벗어내 팽개치더니 길 아래 남해밭에 가서 울장 하나를 모아들고 달려들었다. 그래서 다른 마부는 고삐를 낚아채기 이 마부는 저도 거의 거품을 물다시피 악을 써 매를 때리기 한창인 때였다. 벌써 하악들을 하고 돌아가는 것인지 제복이 처녀 한때가 우르르 쇠문 안에서 쏟아진다. 저런 망측해 아구머니나 불쌍해 저런 선명한 그들의 가슴은 돌발적으로 이분은 떨렸다. 저런 망할려서 힘에 부쳐 넘어진 걸 왜 자꾸 때리기만 할까. 저런 무도한 녀석 같으니 선생님 저것 좀 말리서요. 선생님 가만두라고 좀 그러서요. 마침 교수 한 분이 나오다가 길도 막혔거니와 이는 어여쁘고 선량한 제자들이 둘러싸였다. 교수는 성큼 매질하는 마부 앞으로 나섰다. 여보? 마부는 소매로 이마를 씻으며 긴찮게 쳐다본다. 왜 그다지 때리오? 교수는 말의 주인보다 더 가까운 말의 친구나처럼 꽤 높은 소리를 타냈다. 학생들은 손뼉이라도 칠 뻔 속이 시원하였다. 그러나 마부는 댁이 웬 걱정이야 싶은 듯이 대꾸도 없이 다시 매를 드는 데는 교수도 말을 말리기보다 제자들 앞에서 이뤄진 체면을 되찾기 위해서라도 그냥 있을 수 없는데 다시 한 걸음 나서며 마부를 나무란다. 글쎄 여보, 아무리 동물이기도 당신 이익을 위해 저렇게 힘에 착취를 당하고 쓰러진 걸 왜 불쌍히 여길 줄 모르고 한참 그냥 두어 좀 쉬게 하면 큰일 나오. 교수의 말투로 보면 자본주의적인 마부는 이번 대꾸를 하되 이를테면 댁이 나보다 더 이 말을 소중히 여기는 말이오.
하고 일러댄다. 교수도 화가 날 수밖에. 그렇소. 동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당신보다 더하오. 학생들은 또 속이라도 또 손뼉이라도 칠 뻔. 속이 시원했다. 모르면 모르나 보다 하고 어서 가시오. 이것이 대담하게도 마부의 대답인데는 불러섰던 다른 사람들도 마부를 괘씸하게 보는 한편 교수의 툭툭한 닭다리 어서 나리기를 기다렸다. 교수는 얼굴이 투지 발발하여 고약한 사람이군 하고 안경 쓴 눈에 외르댄다. 그러나 마부는 이외의 교수의 노염을 탈하지 않고 오히려 목소리를 낮춰 어린애에게 타이르듯 말이란 것은 쓰러졌을 때 이내 일으켜 세우지 못하는 죽고 마는 짐승이요. 그래서 병이 들었을 때 약을 먹이고도 눕지 않게 허리를 떠 복곡에 매가 따라 넣는 것이요. 하고 다시 말을 족치기 시작한다. 교수는 그만 땀을 흐르듯 입은 얼고 말았다. 모여 섰던 사람들도 모두 저갈대로 갔다. 흥분했던 여학생들도 모두 무슨 운동시합에서 저희 선수가 지는 것을 보고 돌아서는 듯 하나 둘씩 말없이 흩어졌다.